지난 영상에서 광화문까지 자출을 했는데 오늘은 그때에 이어서 광화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안양에서 출발하면 다른 곳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모처럼 팔당 쪽으로 라이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청계천 자전거 길을 타고 한강 자도로 나간 적이 있는데 청계천 자전거 길은 길이 좁고 자동차와 이렇게 교차해서 달려야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도라고 생각하고 편히 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해서 달리셔야겠습니다. 확실히 가을인 게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시원하고 햇볕은 뜨겁네요. 장마철에는 비가 안 오더니 최근에는 비가 자주 내려 기온이 내려갈 법도 한데 꾸준히 낮 기온은 32도 이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곧 살이 말처럼 찌는 계절, 말이 살찌는 계절이 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구름이 좀 끼어 있어서 간간히 그늘도 많이 드리워질 것 같습니다. 아주 맑은 날보다는 이렇게 조금 구름 낀 날이 풍경도 멋있고 달리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서포트카다. 약간 서포터카 뒤에 받쳐주면서 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바람이 진짜 가을 바람 맞네. 낮에는 엄청 또 뜨겁겠죠. 웬만해서 32도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한 2달 이상 32도 이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날씨가 역시 그 아래쪽 남쪽에서만 보던 풍경하고 또 다르니까 괜히 또 멋있어 보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풍이구만. 오늘은 팔당 쪽을 가지만 팔당에서 멈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팔당을 지나 도물머리까지도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간에 목적지랄 게 없긴 한데 그냥 살살 타면서 오며 가며 많이 지나쳤던 식당에 들러 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워낙 평이 좋고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팔당 지나 달려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법한 그런 곳입니다. 요즘 라이딩만 하면 날씨가 꽤 좋은 편이라 하늘이 예뻐서 영상미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갈증 나기 전에 물도 자주 마셔줘야겠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니 좋습니다. 오늘은 또 유독 사람이 없네. 아직 휴가 시즌이라서 그런가? 보시다시피 길도 예쁘고 인적도 드물지만 말 못할 역풍과 무더위에 달린 지 얼마 안 되어 휴식을 취해봅니다. 사실 이날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잠을 뒤척였는지 피로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라이딩 후반부로 갈수록 그 피로감이 좀 더 커져서 평소보다 힘들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항상 이렇게 훌라후프가 있는 건지 훌라후프를 보고 있으면 문득 훌라후프 귀신에 빙의된 끔찍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다리 중간에 이렇게 서면 멋진 입체적인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출발해봅니다. 바람이 너무 세다. 역풍만 아니면 진짜 신나게 달릴 것 같은데 왜 뭐가 꽂혀있는데? 물이 얕은가 여기는? 확실히 공복이라 그런가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밥 먹으려면 목적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뱃살이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키운 뱃살인데 사람도 없고 좋은데 뭔가 확실히 지루해. 왜 그럴까 국단은. 생각해보면 제가 막 쏘면서 기록을 위해 달린다거나 스피드를 내면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직진 구간이 유독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르막을 오르고 시원한 다운힐도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을 텐데 워낙 북당 쪽 길이 좋고 한적한 편이라 달리다 보면 좀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 서울 중심에서 30-40분만 나와도 이렇게 한적하고 높은 건물도 없고 그래서 하늘도 잘 보이고 진짜 서울이 자전거 타기에는 좋은 건 맞습니다. 오늘 북단을 타길 잘했어. 나무 그늘이 덕분에 그늘이 많이 좀 져 있어가지고 확실히 시원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가게가 좀 그래도 자전거 길 옆에 있어가지고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팔당 쪽 오며 가며 보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가서 먹을까 합니다. 근데 거리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렇게 주저리 혼자 떠들면서 가다 보니 어느덧 소찬이 고개 앞에 도착합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없으니 탄력받고 절반 정도 날로 오른 후 조금 쥐었자면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이곳은 북경사 운송구간입니다. 이제 저기까지 그냥 끝도 없이 가야 됩니다. 이제 이 마을 구간, 평지로만 이루어져서 지루한 구간, 여기랑 시간과 정신의 방황만 넘으면 뭐 힘들 구간은 없네요. 생각해보면 나무라도 쭉 심어져 있으면 풍경 보는 맛이 있을 텐데 나무가 없는 시간과 정신의 방 코스는 드넓고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이다. 헤븐. 잠깐 쉬고 싶은데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저기 샛배가 엄청 모여있는 것 같아요. 날아가면 멋있겠다. 역시나 예상대로 시간과 정신의 방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지루함 덕분에 주변 풍경이 어떤지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팔당대교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야겠다. 팔당대교 아래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가려고 쉬었는데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옆쪽에 매점 같은 게 있어서 혼자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쉬면서 라면도 드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산도 멋있고. 팔당역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오는 길에 여기 또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가서 후식으로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좀 무심코 지나다녀서 그런가 오늘 좀 천천히 보니까 곳곳에 자그마하게 쉼터가 많아요. 컵라면 파는 데도 있고 뭐 빙수 파는 데도 있고, 항상 쉬던 곳에서만 쉬고 이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곳을 못 보고 좀 지났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야. 그래도 이쪽은 순풍입니다. 뭐 이따 올 때 또 힘들겠지만 좋다. 뭐 좀 많이 바뀐 것 같네. 쉼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 읍내역 주변에는 못 보던 쉼터와 화장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와, 엄청 울창하네.
예전보다 더 울창해진 것 같기도 하고. 포도 냄새, 와, 포도 냄새 엄청 좋네. 옆에 포도나무가 있었구나. 저 멀리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오늘은 두물머리는 안 갈 겁니다. 어차피 이따가 빵을 먹을 거라서 굳이 뭐 두물머리 핫도그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을 먹을 곳이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항상 사람이 북적여 궁금하긴 했는데 혼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가다가 한적한 평일을 틈타 한번 가서 먹어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전이랑 열무국수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먹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1인 손님도 환영합니다. 드디어 허기진 배를 달래줄 미나리전과 열무국수가 나왔습니다. 열무국수가 진짜 별미였는데 국물이 간이 딱 맞아서 맛있었습니다. 미나리전도 정말 바삭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혼밥하러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맛있게 먹긴 했는데 미나리전 같은 경우는 살짝 느끼한 감이 있어서 혼자서 전 하나에 국수 하나를 다 먹는 것은 양이 좀 많을 수 있긴 합니다. 정말 배가 터질 듯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다시 이제 갑니다. 이제 후식을 먹으러 갈 차례입니다. 왠지 국토종주를 시작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근데 배낭을 메고 저렇게 가면 쉽지 않을 텐데. 쉴 곳을 찾던 중에 요 자전거 도로 뒤편 쪽으로 아늑한 곳이 있었네. 소화도 좀 시킬 겸 잠시 벤치에서 쉬었다 갔습니다. 경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뭐야? 켜졌어. 놓고 간 커플만 찾아가세요. 뭔가 찾아갔구만. 아, 날파리가 좀 있네. 아, 깜짝이야. 낮잠 자기 되게 딱 좋은 컨디션과 시간대입니다. 낮잠을 자보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선선해지기 전이다 보니 무더위에 몸이 지쳐 조금만 달려도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자면서 누워 자다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머리에 대보니까 이렇게 하고 머리를 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두 줄로 헬멧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대고 누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햇볕이 뜨거운데 다시 가봐야겠죠? 전기자전거의 여유로움이 부럽구만. 이날 달리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앞으로 낮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굳이 라이딩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우와.
아, 여기 의자 하나 있으면 아주 좋겠다. 맞은편에 국토종주를 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버릇없이 손을 흔들어 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국토종주 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그쪽 늘은 걸 저도 체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왠지 반가워가지고 아까 손을 흔들었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국수와 전을 한가득 먹었지만 디저트 들어갈 곳은 남겨뒀기 때문에 간단히 사라다빵과 생도너츠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곳일 텐데 가게는 작지만 연예인들도 종종 오는 곳 같습니다. 가게 내부는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한문으로 된 간판이 눈에 띕니다. 아, 이제 든든하니까 배고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든든하다는 사실이 좀 놀랍긴 합니다. 팔당에서부터 안양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양재천을 통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날 속도계가 배터리가 다 닳아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초기화되는 바람에 코스 파일은 기록이 남진 않았지만 이날 총 달린 거리는 1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GPX 파일은 없지만 한강 자전거길 따라 팔당지나 드물머리 방향으로 가면 되는 코스라 어렵지 않으니 초행길이신 분들도 부담없이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노면을 좀 다듬었네요. 마침 시간과 정신의 방 전에 멀리 팩라이딩을 하고 가는 그룹을 발견하고는 지루하지 않게 시야에 두며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가면 좀 심심한 길이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속도를 좀 맞춰서 한 이 정도 거리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는 없습니다. 개미보다도 작게 보여서 잠시 따라갈 수 있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달렸습니다. 잔잔해가지고 반영이 멋있게 비춰져 있습니다. 아까 그분들은 놓쳐가지고 그냥 앞에 계신 분 따라가야겠어요. 전기자전거. 그래도 다행인 건 앞에 다리는 공중부양하듯 달리고 계시는 전기자전거 라이더분이 계셔서 외롭지 않게 시정방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남에 진입해 꽤 긴 구간 나무 그늘이 있어서 태양에 달궈져 있던 몸을 살짝 식힐 수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추월해 가신 두 분은 도너츠 집에서도 봤었는데 두 분 다 무슨 운동선수처럼 185 이상 되어 보이고 체격도 엄청 좋으셨는데 역시나 속도도 거침없이 빠르게 달리고 계셔서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이오 역방향을 모처럼 오르는데 뭔가 바뀐 건지 생각보다 짧고 예전보다 완만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야지. 햇빛만 없어도 살겠구만. 너무 덥고 정신이 없어서 아까 저기 식수대 있는 쪽에서 머리에 물을 한껏 적신 다음에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엄청 큰 구름이 햇빛을 갈아줬습니다. 천국이야. 땀도 많이 흘리고 갈증이 나서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좀 먹어야겠어요. 잠실한강 공원에 진입해서 시원한 음료를 보충하려고 했는데 이쪽도 공사 중인 곳이 많아 편의점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이 없나? 이대로 가면 양재천에서도 편의점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살짝 뒤로 돌아가 한강 쪽 물 위에 떠있는 편의점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편의점들이 다 공사를 하는지 예전에 있던 편의점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근데 여기도 어두워 보이는데 영업하나? 한국이다. 비닐도 뜯지 않은 의자에 앉아서 쉽니다. 새거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도 좀 마시고 좀 앉아가지고 푹 쉬고 왔습니다. 이제 양재천 통해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한적한 양재천에 진입해 그렇게 유유자적 달리고 있는데 여지껏 본 뱀 중에 엄청 크네. 무늬 이야 소름 돋아. 까치가 엄청 모여있길래 뭔가 있는데 넥타이만한 뱀이 넥타이보다 길이는 더 길었어요. 와. 영상으로 촬영은 못했지만 정말 역대급 뱀을 보고 말았습니다. 팔뚝만한 두께의 뱀이었는데 멀리서 봐도 검정 무늬와 갈색 몸통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커서 정말 놀랐습니다. 천국이다. 자전거 도로는 그늘인데 산책로는 오히려 햇빛이 비치네. 뭐 솔직히 생각보다 엄청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꼬맹이가 저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하필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이겨보겠다고 달리는 어린 친구들을 볼 때면 추월해서 좌절감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 힘든 척 서서히 속도를 올려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페이스를 늦추지 말고 계속 유지해서 어린 친구가 볼 때 제가 개미보다 작아질 때까지 멀리 사라져줘야 제대로 된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양재천도 끝났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차와 사람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안전한 길을 달려 다시 하기천 자전거 길을 통해 안양으로 복귀합니다. 이제 여름도 막바지이긴 한데 최근에 계속 더운데 장거리 거의 뭐 100km 이렇게 타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금방 시원해지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더운 날에는 올해는 다 탔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여름에 자전거를 꽤 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영상도 몇 개 올릴 수 있었고 초기화도 크게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번 타다 보니 다시 한번 30도가 넘는 날씨에 자전거 타는 거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면 이미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가을바람이 불고 있을 것 같은데 가을에는 지겹도록 달린 양재천을 좀 벗어나 다른 멋진 풍경을 보며 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날이 추워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은데 시즌이 끝나고 아쉽지 않도록 부지런히 자전거 타며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후원해주시는 네오님, 원프로님, 송이티님, 찌오님, 전우민님, 히어로스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